민 팀장님. 네네. 일단 기분 나쁜 하루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네. 나스닥이 빠졌는데 네. 나도 중간에 한 새벽 4시쯤인가 잠깐 깨가지고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3% 밑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또 텄구나 했는데 네. 마지막에 딱 꼬리를 달면서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낙폭 저가 매수. 네,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이게 했죠. 또 우리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먼저 그 이야기부터 잠깐 한번 나눠보면 어제 우리 코스닥이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2.1%인가요? 아마 2% 초반 정도 하락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스닥이 오늘 2.3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 오늘 새벽에 나스닥 빠진 거는 어제 우리가 코스닥에서 살짝 좀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가 뭐 미국 나스닥 영향으로 조금 약하게 출발하겠지만 오히려 좀 일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 대비해서 조금 양봉으로 회복해 주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 브리핑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에요? 그 그렇죠. 기대감의 기대감이죠. 강도가 어때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 시작할 때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사모펀드의 수급을 보고 이제 시장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외국인들 한 3천억 팔았고 사모펀드도 또 많이 코스닥에서 팔았으니까 오늘도 지금은 어제 미리 좀 선반영된 거 있을 것 같아서 뭐 나스닥 많이 빠져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빠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외국인들이 지금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도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그 부분은 보면서 그냥 대응을 할 수밖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중국발, 중국도 어제 좀 급락을 했죠. 네네네. 이건 이제 미중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대만에 대한 뭐 미국의 뭐 네. 전쟁 가능성.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지금 다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중국 쪽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중에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제 지켜줄 수 있다, 뭐 이런 군사적인 지원할 수 있다라는 과감한 발언을 하시면서 좀 변동성이 조금 영향을 줬다.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좀 약세 쪽으로 가다가 그래도 오늘 새벽까지 위안화는 다시 좀 안정을 찾는 위안화 강세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좀 해프닝 정도를 일단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지금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백악관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보좌관들은 계속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자꾸 약간 톤 다운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위안화 강세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부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후 거의 막판까지도 마이너스권에서 살짝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조금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와 이제 우리나라 원화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오늘 이제 그 장중에 환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위안화가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흐름이 별로 달라질 게 없다면 오늘 우리나라 환율도 크게 튀지 않는다라면 뭐 어제 좀 선반영된 부분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좀 그나마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도 결국에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와 상관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계속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봉쇄 조치,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좀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래프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위안 환율, 회색이고,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초록색인데 거의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색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오늘.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 시장은 좀 센티를 투자 심리를 이제 민감하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음봉이 오래간만에 크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최근에 그나마 좀 괜찮은 그림이었는데 어제 음봉의 길이가 좀 길죠.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이제 또 빨리 좀 하는지 그런 그림이 이제 중국 시장에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천선 아래에서 계속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뭐 오늘은 좀 또 반등을 좀 해줄지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중기적인 에너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뭐 일봉으로서 어제 음봉에 큰 캔들이 하나 나왔지만 중기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MACD 오실레이트는 약간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중국 증시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10시 반 때 또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장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쪽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나스닥에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금리 그러면 오늘 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2년물 금리는 한 단계 레벨이 다운돼서 2.5% 아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2년물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연준의 이제 그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가 약간 완화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선물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네요. 2.8%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국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 쪽은 급락을 했지만 급락인가요? 이번 4%면 급락이라는 표현 뭐 써도 될 것 같은데 2.35%가 이게 급락인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다는 네. 완전 갔어요 맛이. 알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미국 그 금리는 근데 반대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졌다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 쪽인데요. 요즘 뭐 110달러를 전후해서 크게 유가는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 특별히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원자재 이야기 쪽에서 하나만 오늘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가 지난번에 뭘 수출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밀 아니었습니까? 밀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소맥이었나 밀이었나 인도가 한번 수출 밀로 저도 밀도 있고 팜유 뭐 이런 것도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죠. 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새벽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설탕입니다, 설탕. 네. 설탕에 대해서 또 수출을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면 이러한 또 뉴스로 이러한 모멘텀으로 또 그런 재료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관련주도 그러면 뭐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삼양사? 네, 삼양사. 네, 맞습니다. 대표님 종목 이제 많이 아시네요. 네. 삼양사가 있고. 관심법으로 딱 우리 민 팀장이 속을 읽는 거지. 네, 삼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당이라고 돼 있는 기업들, 네, 당이라고 돼 있는 기업들이 보통 우리 설탕과 관련된 기업들, 대한제당, 대한제부는 이제 밀가루 관련된 기업이고, 대한제당은 이제 설탕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되게 달달한 당. 뭔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은 심각함이 있어요. 중요한 거죠, 이거 달달한 당자를 써서. 그래서 오늘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오늘 또 이런 쪽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오늘 원자재 쪽 움직이면 또 곡물 쪽에 이슈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쪽 이슈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달러인데요. 달러는 이제 내려가고 있네요. 네네 101.76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그나마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이거든요. 이머징한테는.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수할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네. 어제 우리 코스피에서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이 아직 꿈쩍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우리 워낙 강세에는 어쨌든 압력을 주고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달러 약세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나쁘지 않은 그러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이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위안화 영향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지 장 초반에 출발할 때 꼭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화면이 다 HTS마다 있고 MTS에도 다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출발하시고 만약에 매도로 아침에 의미 있게 딱 찍혀서 출발한다. 그러면 뭐 조금 기다리시고 공격적으로 대응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 수급 꼭 오늘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글로벌 거시 뭔가 투자 분위기가 좀 그쵸.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주식시장으로 돈을 그렇게 집행할 만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니까 외국인들도 달러 하락해도 아직 이머징에 자금을 그렇게 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아니 그리고 또 외국인들 매도의
좀 또 어떤 의미를 좀 두시는 분들은 그 중국발 이제 앞으로 악재가 이제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그 선조치, 예, 먼저 좀 일단 좀 관망하자,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도 있다. 이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분기에 우리 빅테크 관련주들이 중국 봉쇄 영향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한번 좀 내가 해도 펀드 집행해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액티브한 자금들이 얼마나 이제 좀 들어와줄지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또 관건일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율 환경은 우리나라 지금 달러원 환율을 보고 계신데요. 어제 지금 보면 양봉을 살짝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3천억 매도한 거에 비하면 어제 환율은 거의 조금 장중에 잘 버텼다가 살짝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원 환율은 이렇게 워낙 강세 흐름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인 흐름이 되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하이힐드인데요. 요거는 어제 페이지입니다. 제가 딱 바뀐 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어제 페이지 제가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틀 연속 이제 하락을 해줘서 오래간만에 이틀 연속 하락이라서 여기서 이제 좀 주봉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 꺾여주면 참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켜보자 진짜 꺾이고 내려오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4.92가 최근에 가장 고점이었거든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92까지 벌어지면서 가장 높은 숫자였는데 오늘 이게 4.94로 다시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좀 꺾일 것 같은 기대감을 살짝 가질 것 같으면 다시 치고 올라가고 다시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금융시장 전체로는 뭔가 좀 불안하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선호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니까 굳이 이머징의 주식을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는 이게 안정적으로 뚝뚝 떨어져야지만 외국인들도 아마 달러를 가지고 이머징에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힐드가 다시 전고점을 살짝 돌파해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아마 어제 뉴스 봤던 분들이라면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왜냐면 바이든이 뭐 군사 개입까지도 얘기했으니까 대만 문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문제 생기면 그러면 뭐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시장은. 뭐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요게 이제 어쨌든 내일 새벽에는 좀 떨어주기를 기대를 좀 하면서 투자 심리도 뭐 엄청나게 악화됐다기보다는 어제는 14 정도였고요. 뭐 오늘은 새벽에는 12 정도 계속 최근에 10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죠? 한번 올라가면 조금 좋아졌다가 미국 시장 빠지면 조금 나빠졌다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공포와 탐욕 지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 1년 동안의 시계열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요즘 여기에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죠? 왔다 갔다 여기서 큰 변동 없이 미국도 방향은 잡지 못하고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10에서 15 사이에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게 빨리 좀 올라와서 회복되어야지만 주식시장도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날 텐데 아직 심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냉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방송 딱 시작할 때 나스닥 왜 빠지는 거냐라고 해서 우리가 스냅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어제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우리가 체크할 때는 한 30% 정도 빠졌었잖아요, 시간에서. 근데 오늘 정규장에서 43%가 거의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이 정말 무서운 게 그냥 하루 만에 반토막 나기도 하는 시장.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샀다면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그죠. 아니 근데 또 오를 때는 2월 3일인가 4일 날에 그때도 50몇 프로 올랐잖아요. 화끈하게 움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정도 규모의 큰 주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변동성이. 근데 이제 올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고 요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계좌는 녹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아니에요? 결국엔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은 결국에는 우리
계좌가 서서히 녹아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급등주들 이런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한번 나타나는데 어쨌든 스냅이 시가보다 엄청 낮게 출발해서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뭐 40% 이상으로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815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이제 어떠신지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가 스냅챗, 이 스냅이 하고 있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이게 요 스냅챗이라는 게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조금 거기에다가 약간 재밌게 뭐를 입혀가지고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돌풍이었습니다. 저희 애기들도 저희 공주들도 이거 가지고 막 아빠 막 해봐라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저희 애기들이 이거 가지고 저한테 전혀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렇지. 요즘은 틱톡을 하지. 맞아요. 요즘은 틱톡 가지고 틱톡에 요즘 숏 영상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올라왔다라고 보여주지 전혀 스냅챗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뭐라는 트렌드가 빨리빨리 좀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틱톡이라는 새로운 대체제가 생겨나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비 집행을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은 언택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컨셉은 시장의 컨셉은 그 컨택 쪽이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또 언택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은 안 나오는데 고밸류인 주식들 대표적으로 이 스냅챗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하락은 어느 정도 어쨌든 예상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라 왜냐하면 실적 안 나오는 적자였고요. 근데 밸류는 높다 보니까 네. 이 시가총액 20조인가요? 하여튼 비싸죠.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적은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저렇게 좀 나타났고 그 부분이 시장 영향을 전반적으로 좀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그럼 한번 보시죠. 당연히 이제 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저런 이제 소셜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무너졌죠. 어제 메타, 뭐 구글 우리 시간에서 하락하는 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알파벳까지 그렇게 빠질 이유가 그렇죠. 있나 싶어요. 뭐 대형주인데 이게 아마도 광고 뭐 그런 부분들도 광고에 대한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체크해 보니까 광고를 대행해 주는 광고 대행사들 있잖아요. 그들도 다 뭐 오늘 뭐 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시가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해서 출발했고 뭐 그나마 여기가 거의 마이너스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마이너스 한 4%대가 여기였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거기보다는 레벨이 좀 올라서 2.35%로 끝났기 때문에 낙폭을 못 줄이고 끝났으면 모를까 그래도 조금 땡겨놓고 끝났기 때문에 투심은 그나마 좀 뭐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애플이 그나마 선방을 하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게 그건 것 같아요. 확실히 숫자가 있고 실적에 대한 어쨌든 안정성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애플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 테슬라가 일단은 7%로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구글 뭐 이런 정도 빠졌는데 테슬라가 지금 뭐 이슈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계속 이제 뭐 밀리고 있어요. 예, 뭐 700달러, 600달러 뭐 이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최근에 이제 그 뭐죠? 그 트위터 인수하려고 담보 맡겨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이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라는 내용들이 이제 번스타인과 같은 이런 투자 언론 쪽에서 계속 이제 분석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라리 트위터의 인수가가 뭐 떨어져 주든지, 그죠? 아니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 주든지, 그래야지만 이 마진콜과 관련된 이슈가 좀 없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 목표 주가 $450 이렇게 상당히 살벌하게 지금 내용들이 아니 저 천슬라 뭐 해가지고 막 네. 천몇백 벌 이렇게 잡던 게 어제인데 한 달 전인데 거의 지금 목표 주가를 반토막 아래로 지금 반토막 아래로 내려왔네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이거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투자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번스타인.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만약 여기서 주가가 방어되지 못하고 올라가게 되고 트위터의 인수가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쏙
여기까지도 우리가 뭐 좋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네, 미국의 나스닥 일봉 차트까지 흐름을 보시죠.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그저께 미국 나스닥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11,000포인트 초반이었습니다. 그죠? 11,000포인트 초반까지 갔다가 아랫꼬리 길게 달았는데 오늘도 그래도 11,000포인트 뭐 100포인트 11,100 뭐 하여튼 11,0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아랫꼬리 다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11,000포인트 정도 초반에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에너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에서는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오늘 밤 내일 새벽의 흐름을 좀 기다려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어제까지는 7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하다가 에너지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뭐 빠져버리니까 다시 길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미국 나스닥의 에너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계속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나왔군요. 네, 이게 이제 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 군사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중국이 당연히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 쪽에서는 이제 야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으로 중국에서도 좀 강하게 발언이 나오면서 미중 간에 다시 뭔가 격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글로벌 좀 증시 그다음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어쨌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약간 미국 쪽으로 약간 뭐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께서 당선은 되자마자 우리나라에 또 방한을 하셨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2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5%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대중 수출 비중이 우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우리가 미국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도 못마땅하게 느낀다면 여기서 어쨌든 노이즈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좀 매출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조금 아직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 드디어 이제 또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죠? 물가가 워낙 높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뉴스 틀어놓고 9시 KBS 뉴스 틀어놨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 두세 개의 뉴스가 연달아서 식탁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외식도 힘든데 그 식자재를 구매해서 집에서 내가 뭐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는 주부님들의 그런 인터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과연 이제 몇 bp를 인상할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빅스텝이 될 것인지. 그래서 내일까지는 우리 국내적인 이러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지나야 약간의 변동성도 우리 내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어쨌든 바로 앞에 앞두고 있는. 그래서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끝나야 좀 변동성이 줄어들 거고 다만 또 금통위에서 또 발언도 또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어떠한 또 앞으로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그 발언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노출되고 끝나야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까지 한번 국내 시장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게 이제 문제는 이제 후폭풍이죠. 네.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25bp 인상하는 걸로 결국 우린 또 가계 부채 문제가 또 뇌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또 어디에 더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중점을 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본관 딱 들어가시면 나무로 되어 있는 현판에 딱 한자 네 글자 딱 써 있다라고 제가 그 천장에 말씀드렸는데 물가 안정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더 무게감을 줄지에 따라서 아마 금리 인상 폭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조금 강한 스탠스가 나오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뭐 이러한 소비를 약간 건들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이 또 터질 수 있는 최근에 안 그래도 또 우리 암호화폐 때문에
또 뭐 좀 젊은 세대 분들 아니면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의 지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아마 이번에 결정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 좀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네. 국내 시장 한번 볼까요? 네, 내일 그러한 이벤트가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 글로벌 지표들을 보니 그다음에 우리 거시경제 환경을 보니 지금은 현금을 쓸 때가 아니다. 네, 예, 일정 부분 어제도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정 부분 현금은 지금은 뭐 딱 움직이지 말고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별로 매수 강도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매도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와중에도 좀 공통적으로 산 업종이 있고 공통적으로 매도한 업종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짚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틸리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이제 특징주 질문을 주셨을 때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셔서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제는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모멘텀이 좀 있었죠. 한국전력 관련해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매수한 종목들 제가 잠깐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유틸리티 업종 들어온 거 보시면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 강도 0.3% 가깝게 들어왔고 대부분 가스 관련주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가스랑 전기 같은 이런 것들은 뭐 경기가 침체되든 올라가든 고정적으로 꾸준히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거든요. 뭐 유틸리티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은행주 쪽으로 이제 양매수가 좀 수급이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포착이 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도 쪽이 제가 오늘 빨간색으로 조금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오늘 이제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네. 인상이 되면 은행에는 금융지에게는 좋을 것이다. 네, 이건 네. 기대감이겠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은. 근데 매도 쪽은 어제 제가 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스냅 이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빠그러뜨릴 정도의 그런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렸고 너무 그래서 이제 쫄지 마세요. 다만 장중에 이제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외국인 수급과 사모펀드 수급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전장에는 그나마 잘 버텼었거든요. 사실 선방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서버용 반도체의 오더컷이라는 게 이제 주문을 줄인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루머로 막 이제 텔레그램이라든 뉴스를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모바일이라든 이런 쪽보다 PC 쪽은 사실 뭐 워낙 코로나 때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안 좋거든요. 근데 서버는 우리가 이제 빅테크 관련들이 계속 이제 서버 쪽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쪽은 괜찮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주문이 줄어든다. 이 뉴스가 어제 상당히 임팩트 있게 작용하면서 어제 우리 쭉 오후장에 밀렸거든요. 근데 어제 그 매도한 업종을 보면 그와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자장비 전자장비 관련된 쪽도 뭐 DDR5라든지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금 좀 그나마 변동성 줄어들면서 좀 바닥 다지는 듯 했는데 어제 뭐 2% 가깝게 기관 외국인들이 다 매도 나오면서 어제 밀리는 그러한 그림. 그래서 이 반도체 오더컷과 관련해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콜은 대부분의 어제 콜은 아니다. 서버 쪽은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고 중국 쪽은 원래 그렇게 또 비중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여기 한 번씩 모시는 노근창 센터장님의 어제 코멘트도 그런 내용들이 어제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루 그렇게 선반영을 했는데 오늘은 또 그런 부분을 좀 회복을 해줄지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투자 심리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한 20에서 한 25%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살아나줘야 시장에 뭐 좀 하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나왔던 그 이슈가 오늘은 좀 회복이 되는지 잘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크지는 않지만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한 20종목 정도 탑 20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매수 강도 1위 종목은 시총의 1.5%가 들어온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마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신규로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유럽 쪽이라든지 또 호주 쪽이라든지 뭐 이런 태양광 쪽에 셀 모듈 쪽에 업황이 괜찮아서 현대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신규로 나오면서 그 부분이 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를 좀 자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 보여드렸었죠. 지금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막 의무화됐다 뭐 그런 내용도 알려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G가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는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미셀도 어제 수급이 좀 또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차트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샀네요. 기간 전체로는 시총 1.5%를 샀는데 사모펀드에서는 거의 0.9%를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고, 파미셀도 0.2% 정도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0.1%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사모펀드는 최근에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금액을 제가 뒤에 가지고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기금 왜 오늘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 네.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얼마 안 샀으니까 그랬나? 그렇죠. 뭐 시장이 뭐 겨우 그 중에 조금 자금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체크할 만한 종목이 의미 있는 게 별로 안 보여서 아마 관심도도 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종목을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종목 이렇게 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공부는 해둬야지 나중에 또 언젠가 시장이 좋아질 때는 빨리 그 부분을 캐치해서 우리가 또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하게 업데이트는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쪽입니다. 연기금은 세아제강과 하이로코리아, 즉 피팅과 그 다음에 강관 쪽을 집중적으로 연기금은 그래도 0.3%씩 샀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 있는 좀 숫자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이제 그 성광밴드 같은 종목은 장중에는 거의 신고가 정도 가격을 유지를 했었는데 오후장에 장이 밀려버리니까 보합으로 마무리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장중에 세아제강 뭐 그다음에 피팅 이러한 쪽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테크주 성장주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 대우건설, 성광밴드 이런 태광 산업재 세탁 쪽으로 연기금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투신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와 함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가장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인 SPG, 그 다음에 DDR5 소켓 관련주인 ISC, 이렇게 한 3종목 정도 집중을 했는데, 이 파미셀이 계속해서 제 눈에 계속 깜짝깜짝 계속 포착이 되네요, 이 파미셀이. 살짝 그 원숭이 두창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더 집중해서 지금 계속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이따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스페타시스도 계속 매도하더니 약간 이제 매수하기 시작하네요. 네네, 저 반도체 그 통신용 기판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스페타시스는 그나마 어제 심텍이라는 대덕전자 쪽으로 매도가 다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이스페타시스는 그동안 또 주가가 먼저 빠져서 그런지 투신해서 약간 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쪽을 한번 보면요. 외국인들 쪽에서 눈에 띄는 쪽은 수소, SPO셀, 그 다음에 2차 장비 쪽, PNT,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제가 사료 쪽이라고 말씀드렸던 KC피드 이런 종목들이 눈에 좀 보이는데, 2차 전지 장비 쪽이 오히려 소재 쪽은 제가 한번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분할로 한번 챙기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제가 뒤에 장비는 좀 자료를 좀 준비해 온 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사모펀드 쪽인데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제가 이제 여기가 관심이 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뭘 팔았을까? 최근에 일주일 정도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제까지 해서 한 976억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약 5거래일 정도 사이에 한 1,000억 정도를 사모펀드가 지금 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를 가장 먼저 기관 수급 중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좀 스마트 머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스마트 머니적인 자금 운용하는 쪽이 계속해서 최근에 아주 공격적인 거로 비중을 줄이고 있고 일주일 동안 1,000억 정도로 팔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파는 거를 봤을 때 아, 시장에 당분간은 뭐 좀 재미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자금을 좀 줄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부분은 좀 힌트를 얻고 참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러면 사모펀드가 뭐 200억 이상 이렇게 순매수가 강하게 잡히는 날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마 그때는 또 종목 장세가 아마 화려하게 또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적으로 이렇게 매도가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일주일 동안 1,000억 그러면 매일 하루에 평균 200억씩 지금 팔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온 상위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좀 최근에 좀 올랐고 좀 똘똘하게 모멘텀이 있고 실적도 괜찮았던 종목들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모듈 기판 쪽에서 TLB, 그 다음에 심태, 양극재 쪽에 코스모 신소재, 그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실적도 괜찮았고 업황 모멘텀도 다 괜찮은 쪽인데 차마 뭐 안 좋아서 팔았다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챙기는 그런 컨셉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 우리 한국전력과 어제 SGC 에너지가 전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연기금에서 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았네요. 네, 0.2% 정도 사면 의미 있는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0.8% 매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제 한국전력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뉴스 이슈는 이 S&P 가격을 상한을 정하겠다라고 한 이 이슈는 SGC 에너지한테는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고 성장의 모멘텀을 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금 매도가 어제 바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신 쪽이 흐름인데요. 투신은 UAM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니까 또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HSD 엔진 쪽이 유상증자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하니까 거기에 또 기분이 나빴을까요? 바로 또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이 투신에서 최근에 특징적인 흐름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 이제 매수 강도 상위 업종으로 이제 포착이 되었던 3개 업종 정도를 간단하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들어왔는지 점검을 하고 이제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유틸리티가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어닝 모멘텀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한전과 관련해서 뉴스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렸고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근데 가스 관련주들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매수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다라는 거 유틸리티 쪽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건설주들이 어제 오래간만에 그러게요. 왜 뜬금없이?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 그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건설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제 건설 현장이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우리가 자재 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공사 현장 잠깐 공사하는 거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현장들이 곳곳에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비에 조금 전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만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같이. 근데 그랬나요? 네, 이야기 나눴었죠. 왜냐하면 그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근거를 대시면 그런 거 같네요. 확실히 근거를 대는 사람은.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딱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건드려 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는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면서 숨통이 좀 튈 수 있겠네라는 부분이 어제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오래간만에 수급이 좀 일부 집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들어온 것들을 제가 한번 쭉 그려보니까
뭐 요 아래쪽에 0.1% 미만인 종목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 안 둬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위쪽으로 들어온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우건설과 GS건설. 그 중에서도 대우보다는 역시 GS건설 쪽이 많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 좀 편안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쪽 후보. 그다음에 뭐 좀 서울이나 이 경기 쪽에 재개발 재건축 쪽 많이 좀 활성화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사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죠. 그래서 GS건설을 중심으로 어제 좀 수급이 좀 들어왔고 뭐 현대건설까지도 좀 들어오기는 들어왔다. 근데 여기 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은 보이지 않네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HDC 현대산 지금 디스하신 거죠? 아 디스한 게 아니라 아니야, 디스한 거야 이거. 그래 뭐 난 디스한 게 아니고요. 아니, 디스한 걸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별화되고 있다. 아마 대형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그런 내용이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 노이즈가 계속해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센티적으로 수급이 전혀 안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열재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는 그 벽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나면 막 막 빨리 막 타버리는 그 우레탄이라 그러나요? 그 좀 그런 내부 자재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화재가 되면. 그 뭐라 그래요? 내연재? 불연재? 그렇죠. 이게 너무도 순식간에 확 퍼지는 그 뭐죠? 소재에 있는데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스티로폼? 네, 약간 그런 성격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점점 이제 못 쓰는 그 규제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 건자재를 만들고 있는 벽산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규제의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벽산이 그런 관점으로 좀 모멘텀 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송은 최근에 우리가 뭐 체크를 했습니다. 그죠? 업황이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어제는 수급이 대한해운 쪽으로 가장 강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 HMM, 페노션 뭐 이렇게 세 개 종목으로 여전히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자, HMM 관련해서 저 특징적인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하나 가져가 봤는데요. SM상선이라고 상장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장 기업의 자회사인 회사입니다. SM상선은 조금 똘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네. 근데 SM상선에서 이제 공시를 하나 내는데, 우리가 주식을 좀 샀어요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은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참 낯서네요. HMM이라고 한글로 써놓으니까 조금 낯서네요. 영어로 HMM. 예, 이게 이제 구현대상선이죠. 어제 보면 어제 0.13%의 매수가 들어온 요 HMM의 지분을 샀다라고 나와 있고, 지분을 얼마나 샀나라고 공시를 보니까 지분 비율이 2% 정도 우리 샀다. 크지 않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취득 목적은 뭔데? 라고 물으니까 우리 현금 가지고 샀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샀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2% 정도 샀기 때문에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요게 이제 앞으로 뭐 혹시나도 5%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HMM은 아직까지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우리 아직 대주주가 우리 국내에서 이제 가지고 있죠.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매각하라고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다음에 단순 투자 목적에서 혹시나 이게 나중에 지분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좀 바뀌는 이슈가 생길지, 그거는 앞으로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거 공시 하나 HMM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뭐 그 다음에 뭐 롯데, 한화, 웬만한 대기업들이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방언과 함께 막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 뭐 하겠어.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야, 이거 관련주, 이거 뭐지? 로보틱스 뭐 막 난리 나거든요. 이 수혜주 막 찾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는 안 먹히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투자를 쏟아내고는 있는데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최근에 조금 먹혀들고 있는 부분이 그나마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UAM, 그 다음에 여기 로보틱스, 그죠? 9조 원 정도를 이제 쏘기로 한 요게 지금 그나마 조금 먹히지, 나머지는 크게 뭐 임팩트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오래간만에 제가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그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포워드 12개월 포워드입니다. 이게 12개월 후에 이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놓은 건데 SPG라는 기업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보이시죠? 다 부실하다. 부실하다기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도 커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없는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기업이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유연하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과감한 표현보다는. 네. 살짝 비켜나가는 건가요? 네. 네.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바빠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탐방을 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미래 실적을 아직까지는 보고서를 못 낸 기업이다. 아니, 네. 애널리스트들이 네. 쉽게 어떤 의견을 냈다가는 뒷감당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과감하게 표현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시총도 보시면 아직 1,000억에서 2,000억 사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뭐 스몰캡 애널리스트들도 가긴 가는데 리포팅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분기 영업이익이 아래쪽의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적자고, 여기도 2억 영업이익이면 언제든지 적자도 날 수 있고, 아직까지 이익 변동성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커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커버하고 있는 회사는 노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SPG라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일단 1,000억대가 되니까. 네네, 1,000억대 넘어가고, 뭐, 시가총액도 3,800억, 거의 4,000억이니까, 뭐, 완전 스몰캡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SPG는 로봇팔이 이렇게 있다면, 요 관절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얼마나 잘 조절을 해주는지,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감속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부분을 하고 있는 기술력도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SPG. 그나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 성장성을 좋게 보고서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없는 기업들보다는 그나마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업에 자금이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넘어가 버렸네요. 네, SPG 쪽으로 어제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로봇 관련주라면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비싸겠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10배 정도밖에 안 돼서 밑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도 싼데 뭐 성장성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성장성 확실한데 고밸류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성장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또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요즘 워낙 테마주 성격으로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투자를 하시니까 네. 뭐 거기 뭐 에브리봇이 됐든 뭐가 됐든 맞아요. 뭐 로보티즈 로봇, 네. 휴림 로봇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증권사가 테마. 커버리지 네. 않을 정도의 어떤 위험성, 변동성 혹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주의해서 투자하시라고, 너무 미래 성장성에만 집중해서 하시기보다는 조금 의심하시면서 네. 기업 본연의 실적과 매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좀 네. 감안하시는 거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얘네들이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자꾸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지.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그거. 그 홍보실에서 아시면 난리 날 텐데, 아니. 삼성에서. 그게 아니라 삼성에서 한다 해도 삼성과 어떤 직접적인 어떤 접점이 있지 않는 네, 한 맞습니다. 다른 모든 주식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비합리적이죠. 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뭐 또 번외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삼성 입장에서 제가 하나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지금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걸 좀 부각을 시켜야 된다 보니까 홍보실에서는 이 로봇 관련된 거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홍보실에서. 네, 다른 거는 이거는 루머죠? 예? 루머죠? 그거는 제가 비우회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홍보실의 루머. 입장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걸 루머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왜냐면 내세울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도 지금 제대로 수입도 아니 안 뭐 나고. 나보고 삼성 홍보실에서 전화 받을까 그러게요? 걱정하더니 본인이 더 그럼 그냥 재미있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나마 삼성이 자꾸 로봇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그나마 삼성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에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물려도 좋은 주식에 물리고 맞아요. 네. 물려도 실적 있는 주식에 물려야 그래도 좀 뭔가 다시 회복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안심하고 버틸 수가 있는데 너무 이런 기대 심리로 오른 주식들에 물리면은 더 힘드실까봐
그런 거는 감안하시자. 네네. 자, 에브리본 얘기하죠. 네네.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뭐 최근에 인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에브리봇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관심도 좀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체크해 본 부분은 이 로봇 청소기가 상당히 이제 뭐 깨끗하게 잘 돼가지고 이슈가 되고 판매도 잘 되고 있어서, 삼성의 브랜드를 달고 생산은 그러니까 에브리봇이 하고요. 브랜드를 삼성 브랜드를 붙여서 이제 파는 것을 삼성하고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이제 야, 우리 브랜드로 파니까 너희들 그래도 이제 단가 좀 낮춰라는 그런 프레스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봇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팔아도 잘 팔리고 어느 정도 마진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삼성 브랜드를 타고 팔아서 이익도 마진도 좀 줄어들면서 할 이유가 있는가, 그 부분을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 관련된 뭐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라이다 센서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라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에브리벳의 이제 로봇 청소기에 이런 부분들이 잘 기술적으로 탑재가 되면서 이 매핑 기술이 상당히 다른 청소 로봇 비해서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돼 있다 정도만 알고 에브리벳은 그런 이슈가 정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로봇 관련주는 실적도 있고 감속기 관련된 기술도 있는 SPG 정도만 우리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로봇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지는 좀 압축이 되지 않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나마 2차전지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쪽이 2차전지 이제 장비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는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요. 자,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하고 미국 인디아나 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그 평택 반도체 팹에서도 연설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네. 스텔란티스는 요거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PSA, 뭐 우리가 아는 이제 푸조라든지 지프, 요 마세라티, 여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삼성의 SDI 밸류 체인을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삼성 SDI 밸류 체인이라고 딱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이제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SDI의 배터리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로 운반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캔과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가스켓을 하고 있는 상신 EDP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있고,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간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SDI의 밸류 체인 정도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공장을 증설할 때 장비들이 이제 투입이 돼 가서 이제 라인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하는 장비 회사가 있고, SDI 쪽으로 하는 장비 회사가 있고, SK온 쪽으로 하는 장비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회사는 한 업체만 집중되어 있는 회사보다 당연히 2개 아니면 3개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누가 증설을 하든지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색칠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고기업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글자가 아마 잘 안 보이셔서 여러분들 이제 보기 힘드실 텐데, 요 리포트는 제가 흥국인지 부국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2개 회사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내용을 안 보시는 분들은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고, CIS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정극 공정,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의 극을 만들어주는 공정이거든요. 거기에서 LG 에너지 삼성 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CIS. 이 회사는 이제 전고체 쪽 이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NT도 공통으로 3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롤투롤 장비 이야기 해드렸죠. 막을 얇게 이렇게 롤을 통과시키면서 얇게 만들어주는 그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 PNT는 3사에다가 다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증설한다라고 하면 또 수혜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제대로
성질을 띠고 있는지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이게 활성화시켜주는 그 공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활성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특성을 띠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가 원익 P&E예요. 원익 P&E. 예. 근데 원익 P&E가 원래는 삼성과 SK 향으로만 하다가 최근에 사이클러 장비 쪽에서 원익 P&E가 또 LG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최근에 우리 탈을 양극 할 때 탈을 털털털 불순물 탈을 철을 탈탈 털어주는 장비 대보마그네틱 우리 공부했었죠. 대보마그네틱은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면 3사에다가 모두 납품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격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장비주를 보실 때 꼭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수주잔고라고 다 나오거든요.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1분기 말로 수주잔고가 얼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4분기 말 대비해서 수주잔고가 증가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PNT나 원익 P&E가 4분기 말 대비해서 1분기에 수주잔고가 이렇게 40%, 60% 증가했죠. 예, 그래서 증가한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분기 말 기준으로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나눠가지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잔고가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는지 요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 그러면 아직까지 수주잔고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위로 가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잔고가 만약 2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수주는 벌써 2,000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장비 투자하실 때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주잔고가 얼마나 정도 돼 있는지 아직까지 그게 왜냐하면 이 수주잔고는 앞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랑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증설하겠다라고 했다라면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본다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 배터리 관련된 셀 업체들에서 거기에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표이사를 맡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익 P&E의 사업 보고서를 떼서 대표이사분의 양력을 가져가 보니까 이제 저 뒷조사까지 이게 또 뒷조사인가요? 우리 흥신소 장비사들 중에서 누가를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 회사 출신인 분한테 밀어주지 않겠어요? 이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놈의 그 인맥, 학맥, 이 불공정한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 후배가,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제 팀원이거든요. 땡겨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불공정한 한국 물론 사회. 저 빅테크 관련된 전문가라서 제가 모시고 왔지만 어쨌든 우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삼성 SDI 증설할 때 누가 좀 장비 좀 수혜를 좀 상대적으로 더 볼까 그 아이디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원익 P&E의 이 박돈찬 대표이사님이 전 삼성 SDI의 상무를 2016년에서 18년까지 이제 지내셨으니 혹시나 증설할 때 그래 원익 P&E 쪽으로 우리 좀 주자 뭐 그런 이슈 있지 않을까라는 거 있고요. 요 두 회사가 합병을 앞두고 있거든요. 원익 P&E와 NS가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NS에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님도 뒷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기채 대표이사님이 삼성 SDI의 전무이사 출신이시고 또 상해 법인장까지도 하셨던 이쪽 이 배터리 쪽에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익 P&E, NS 합병되는데 이들 쪽으로 삼성 SDI 증설할 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전무님이 네. NS 좀 더 삼성 SDI 전무님이셨던 분이 상무님 대표이신 분 밑으로 들어가시네. 네,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가셔서는 이제 대표를 맡게 되신 거죠. 임원하시다가. 그러면 전관 예우라고 우리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걸 우리가 참 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스토리를 그려본다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KB증권을 그만두더라도 대표님이 나중에 제 8.15 한 번쯤은 저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출연시켜 주셔야 돼요. 옛날에 예정이 있으니까.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 스토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자, 일단 우리 요거 들어가기 전에 시황 한번 보고 동시효과 들어가죠. 한번 볼까요? 동시효과 한번 보죠. 동시효과 한번 보죠. 네. 자, 동시효과가
미국이 2%, 2.35% 나스닥이 빠졌는데요. 일단 아직은 8분 정도 남았죠. 네, 지금 8분 정도 남았는데 코스피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네요. 0.31%. 네. 네. 어제 우리 시장 빠진 게 선반영 아니냐. 우리 이상하게 한국 시장 다음에 미국 시장 분위기가 한국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선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반도체가 어제 우리 오더컷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효과를 잠깐 한번 보는 그렇죠. 거.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를 좀 봐야 돼요. 일단 어제 2% 정도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2.06% 하락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오늘은 다행이네요. 삼성전자가 강보합 출발하니까 오늘 코스피고 예상 지수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 한번 보면. 네, 마찬가지네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지금 강보합 출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나스닥의 2.35%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2% 초반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짜 속상할 겁니다. 난 그렇지 않으면 뭘 할 겁니다. 그건 아니고 뭔가 강한 액션이 나올 줄 알았더니 속상할 겁니다. 그냥 속상하고 많은 거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아니요, 저 앞에서 시위라도 한번 하셔야지. 제가 저기 사실- 증권거래소 앞에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손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코스닥은 또 예상 지수가 살짝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시장이 선방을 해준다면 오늘 어제 강했던 거 반납했던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림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시장 출발 흐름 보니까. 네.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또 급락한 것 때문에 많이 그 불안해하셨던 우리 투자자들이 네. 조금 한숨을 돌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제 뭐 HMM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도 강했었는데 오늘 예상 호가 보니까 2% 정도 강세 지금 출발 예상이 되고 있네요. HMM도. 네. 전반적으로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아마 오늘 또 좀 선방하는 그런 그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참 LG에너텍 나시죠 대표님이 그 지금 사도 되는 거 맞냐고 그러셨는데 저는 오히려 없으신 분들한테는 시장 빠져서 기회 주면 분할로 좀 사보시는 거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가지고요. 잠깐 그거 한 번만 보고 갈까요? LG에너텍. 네, LG에너텍. 네.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갭으로 양봉 만들어 놓은 것을 어제 몸통으로 다 어제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고 어제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려가지고 어제 시장의 투심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어제 힘없이 밀려버렸는데 근데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갭입니다. 그죠? 상승할 때 만들어 놓은 갭인데 저는 이 갭에 아직 상승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 갭을 완벽하게 메우지 않으면 LG에너텍은 상승의 에너지가 충분히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혹시나 제 의견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파주 쪽에서 LG에너텍이 지금 증설하고 새롭게 공장을 만드는 부분인데 그게 애플향으로 결국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 관련해서 계속 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생각하셔서 IT 관련된 부품주 쪽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후보군이니까 어제 혹시 분할 매수를 1차적으로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LG에너텍 약간 갭상승해서 시작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다행히 어제 낙폭이 좀 억울했을까요? 지금 2.24% 갭 상승 출발 나오고, 수급도 보시면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주들 다 팔았는데요. 이노텍은 어제 수급이 팔아서 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그죠? 외국인들은 오히려 샀고, 기관들도 거의 관망이었습니다. 그냥 어제 투심이 약화되면서 밀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밀린 거 좀 회복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이 정도로 보시고 다시 개별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네. 이건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준비하면 성의가 있으니까. 아니야,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알았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으로 오히려 에너지는 더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요 운동이 나왔을 때 제가 이 원숭이 투창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요 이슈로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 챙겨드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뒷골에 달았는데요. 어제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가 나왔어요. 이 대량 거래 음봉의 시가는 아주 강한 에너지 저항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 시가보다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근데 그 음봉을 어제 하루 만에 이렇게 커버하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수급이 개인 투자가 아니라 기관들이 만들었거든요. 결국에는 기관들은 원숭이 두창도 있긴 하지만 원숭이 천연두도 있지만 이 파미셀이 mRNA 관련해서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6월 달에 증설 관련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파미셀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시장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지면 에너지가 좀 집중되면서 좀 의외로 또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분들 우리 또 진짜 특히나 또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사고 또 손절까지 혹시나 상황이 왔을 때 손절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바이오 중에서는 어쨌든 파미셀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수분이라는 건 정말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분, 자신 있는 분, 그렇죠.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자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 다 됐나요? 네네네. 못해서 속상하신 건 없나요? 아닙니다. 뭔가 남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까지 우리 키맨님 자료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주식계의 키맨.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봐. 아니, 표정이 있었다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이 또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려면 이 화상이라든지 해상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주사율이라는 게 있어요. 1초에 얼마나 그 영상을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인데 그 주사율을 잘 하려면 그 초소형 커넥터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일렉트로라는 회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회사가 그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뉴프렉스, 우주 일렉트로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고 우주 일렉트로는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관련해서 아이폰 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우주 일렉트로가 같이 편성해서 부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애플 밸류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디바이스로 집중을 한다면 우주 일렉트로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뭐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옵티머스? 아니야. 옵티머스. 오큘러스. 네. 오큘러스가 언제 나오죠? 8월 달 정도에 신제품이 나오죠. 8월, 9월 달 정도에. 8, 9월. 네. 그거와 앞서서 언제 움직일 것이냐.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야, 짱이 시작해버렸네요. 네. 강보합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0.61% 코스피가 0.61%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0.5% 정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스냅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스닥 빠진 부분은 시장은 상당히 현명하게 오늘 반영을 하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외국인 수급, 사모펀드 수급 잘 보시면서 오늘은 좀 희망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도 2.5% 상승하고 있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자료 준비해 오신 키맨님, 민재기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